자, 오늘은 퇴직급여 세무처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급여는 DC형, DB형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의 대원칙은 우리나라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은 세법이 정하는 방식을 충족할 때만 송금 산입 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이 세법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세법이 정하는 방식과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경비 처리 불인정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구조와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처리형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하는 그 해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경비 처리 절세 효과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이 DC형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세법이 정하는 연금만 가능합니다. 세법이 정하는 연금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일반 DC형 퇴직연금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능합니다. 오직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 전용 DC형 퇴직연금, 이렇게 4가지가 세법이 인정하는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임원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 산식이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 곱하기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임원 퇴직금의 한도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관이 위임하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 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 규정,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임원의 DC형 퇴직연금의 송금 산입 한도가 되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먼저 해당 연도 납입액부터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한도 초과액이 남는 경우는 임원이 퇴직하는 연도에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하게 됩니다.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담한 부담 금액은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부담한 총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퇴직금 재원입니다. 수익이나 관리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개인으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갑니다. 운영 수익도 개인에게 기속됩니다. 즉각적인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금 재원 목적으로 불입을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소유권 내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고 대신 이렇게 단기말 기준으로 모든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총 추계액에서 전년도까지 불입한 부담금을 제외한 순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의 증가분이 퇴직연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DB형 추계액 기준은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다음의 두 방식 중에서 더 큰 금액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총 추계액 기준 방식입니다.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의 총액에서 이미 전년도 말에 준비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뺍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총 추계액의 증가분이 나오게 됩니다. 총 추계액의 증가분을 A라고 하고, 두 번째는 법정 최소 적립금 방식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에서 총 추계액의 최소 60%까지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추계액의 100% 적립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DB형 가입 임직원 중에서 중도에 입사하신 분들은 미가입 기간이 발생합니다. 미가입 기간분에 대한 추계액과 처음부터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임직원의 추계액, 총
총추계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총추계액을 B라고 정하면 세법상의 총추계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추계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DB형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법상의 총추계액 기준과 근태법상의 총추계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을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납입한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액 100% 즉각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납입액은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그때 최종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납입한 연도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총액을 즉각적으로 경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C형은 납입하는 순간 특정 개인의 소유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 기속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DC형의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즉각적인 비용 처리라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의 난이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급여형 DB형의 경우는 추계액과 기납입액의 증분 차액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추계액 기반으로 경비 처리 한도를 설정을 하는데 세법상의 추계액 기준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추계액 둘 중에 하나 큰 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법인의 소유로 운용을 하는 그러한 퇴직금 재원이다. 법인에게 수익도 같이 기속이 됩니다. 이 재원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전부 회사의 재원으로 기속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기준의 세무처리나 회계처리는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퇴직연금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는 이 3월 법인세 신고 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라는 별도의 서식도 따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유는 실제로 퇴직을 했을 때입니다. 예외사항으로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근거 규정이 법인세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임원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그러한 인력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임원은 중간정산 사유가 엄격히 분리되고 있고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 위반 시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은 임원과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세 가지의 사유만 딱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폭넓게 여러 가지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는 엄격하게 세 가지만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구입, 두 번째 장기 요양, 세 번째 재해 발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주택 구입의 경우는 임원의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주택을 구입하는 사후관리 조건도 있습니다. 장기 요양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러한 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재해 발생은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 가지 사유만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구입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원에서 허용해주지 않는 전세나 임차 보증금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근로자만 인정되는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요양비가 해당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 연봉의 12.5%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 선고나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유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피크제 도입 또는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재난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난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임원 대비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난 시간 악성 계정 가지급금 해소를 통한 재무 개선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기업의 건강도를 높이는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기업의 건강도,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 1644-953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갈 사업의 길 우리가 지켜드리